안녕하십니까. 소개받은 대구대학교 특수교육자율과학연구소 연구교수인 한경인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발달장애 학생 사회성 기술 교수를 위한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적용이라는 주제로 발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중점연구소로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에서 지원을 받아 지금 3년째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의 주제가 장애인 고립 예방을 위한 AIoT 활용 지속 가능한 24시간 교육 돌봄 지원 체계 개발입니다. 그래서 앞서 오유수 교수님께서 AI를 활용해서 어떻게 행동을 우리 학생들의 도전적 행동을 인식을 하고 분석을 하는지 그 인식에 대한 부분을 발표를 해주신 것이고요. 그리고 아이들의 행동을 인식을 하면 이제 어떤 행동이 어떻게 어려움이 있는지를 알게 되고 그 후에 이제 그 행동을 줄이거나 혹은 대체 행동으로 바꾸기 위한 중재를 계획해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 중재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부분에서 이제 중재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 콘텐츠들을 이제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들 연구는 메타버스를 기반으로 한 사회성 기술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개발했는지에 대한 그 개발 방향 및 절차, 내용, 그리고 이제 개발된 이 거의 작년 23년도 5월 정도부터 거의 1년 가까이 긴 프로젝트로 진행이 된 연구인데요. 이제 다 완성이 되어서 아까 점심시간 때 부스에서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 이렇게 상영되고 이렇게 직접 조작해 보실 수 있는 것을 보셨을 거예요. 그것에 대한 내용이고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것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고 이제 완성된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가지고 저희가 그 선생님들께 대상으로 직접 이걸 활용해 보신 다음 사용성 평가를 부탁을 드려서 그 사용성 평가를 한 이후의 결과도 함께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제 연구의 필요성인데요. 제 연구의 필요성을 PBS 긍정적 행동 지원에서 찾았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기조 강연에서 윤성문 수장님께서도 이제 그 행동 문제에 대해서 문제 행동에 대해서 예방이 굉장히 중요하다, 선행 사건에 대한 존재가 굉장히 필요하다라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리고 또 박계신 교수님께서도 행동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재가 함께 들어가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저 또한 이 PBS는 문제 행동에 있어서 행동 중재에 있어서 예방적 접근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그 예방적 접근을 위한 중재에 있어서 여기 1차 예방에 있는 모든 학교 내 모든 학생과 그리고 교직원 환경을 위한 보편적 자원 행동 지원이라는 그 1차적 보편적 지원으로서 이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학급 내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걸 적용할 수 있을까라는 것에서부터 연구의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먼저 그 메타버스와 그리고 AI를 기반한 교육적 중재, 특수교육에서 특수교육 그리고 일반교육을 다 통틀어서 교육적 중재에 대한 동향을 문헌을 분석해서 살펴본 결과 저희 특수교육 분야에서는 그리고 교과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하는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의 그 개발의 필요성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정에 기반한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만들어 보자라고 합의가 되었고 그래서 저희들의 연구 목적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극복하고 그리고 학습자의 참여와 몰입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메타버스 교육의 긍정적인 장점들을 활용을 해서 발달장애 학생의 도전적 행동을 예방하기 위해 긍정적 행동 지원의 보편적 지원 차원에서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의 목적을 잡고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 개발의 기본적인 방향인데요. 아까 교과를 기반으로 한 이제 다양한 그냥 독립적인 교육 콘텐츠들은 다양하게 많이 있지만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 것은 그렇게 많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로 2015 특수교육 기본교육과정 중에서 사회교과 내용들을 모두 분석을 하고 그리고 사회성 기술과 관련된 문헌을 기반으로 해서 사회교과와 연계된 사회성 기술 향상을 위한 내용으로 교육 콘텐츠 내용을 구성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에서 사회적인 기술이 필요한 다양한 사회적인 상황들이 있는데 그 사회적 상황에서 사회적 증진을 위한
그런 그 각각의 상황마다 가상 공간을 구축하자라는 그런 개발 방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장애 학생들이 메타버스 하면 VR 이런 것들 많이 떠올리실 텐데요. 그럼 VR 고글이나 이런 것들을 착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또 고려를 해서 PC나 혹은 태블릿 PC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가능한 형태의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했고, 또 아이들의 흥미를 돕기 위해서 게임 기반의 형식으로 하면 좋겠다라는 그런 개발 취지를 가지고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단계에 맞추어서 분석 단계부터 이제 먼저 문헌들을 분석하고 교육과정들을 분석해야겠지요. 그 문헌 분석을 하는 단계에서부터 탐색하고 그리고 직접 개발하고 적용하는 단계까지 크게 3가지 단계로 개발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각각 분석, 탐색, 개발, 적용 각각의 단계에 따라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면 먼저 분석 단계입니다. 여기에서는 우선 전문가 집단을 구성을 했어요. 아까 거기 그 발표자 이름에 보시면 이대송 선생님, 그 경남교육청 특수교육원에 계시는 그 선생님과 거기 특수교사로 이루어진 연구팀이 있어서 그 팀과 같이 함께 조인을 해서 저희 학교에 지금 하고 있는 이 중점 연구의 공동 연구 교수님 그리고 연구 교수 포함해서 5명과 그리고 현장 특수교사 연구를 진행하고 계시는 선생님들 8명이 함께 모여서 전문가 집단이 구성을 되었고요. 그 다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수교육 기본교육 과정의 사회교과 내용을 일일이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성취 기준에서부터 이 성취 기준에서 이끌어낼 수 있는 사회성 기술, 그리고 이 사회성 기술들이 학교 차원의 PBS랑 어떻게 연계를 시킬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세하게 분석을 해서 우선 살펴보았고요. 또한 이제 뒤쪽에 보시면 사회성 기술 지도 관련한 문헌들을 논문에서부터 그리고 현재 나와 있는 그 도서들을 함께 분석을 하면서 이제 상황과 그리고 공간 그리고 거기에서 이렇게 기대할 수 있는 기대 행동들 이런 것들도 뽑아내고 그래서 문헌들을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고 우선 분석하는 단계를 거친 다음 이제 이것을 기반으로 해서 4가지의 교수 주제를 그 사회적 상황별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여기 이제 탐색 단계에서 이제 이런 협의들을 다양하게 거친 후에 이런 상황 4가지 상황으로 총 4가지 상황으로 이렇게 수출이 되었는데요. 학교에서 돌아온 뒤에 가정에서 정리정돈을 하는 그런 상황, 그리고 집안 정리가 필요한 상황, 그리고 가정에서 엄마의 심부름 요청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 상황, 그리고 학교에서 급식 시간에 급식을 먹는 상황, 이렇게 처음에 4가지로 이렇게 상황을 구성을 했었고, 후에 이제 전문가 내용 검토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2번째는 집안 정리가 필요할 때는 다른 것과 합쳐져서 다양한 상황에서 인사하는 상황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정된 4가지 각 사회적 상황에 대해서 교육 콘텐츠 안에 어떤 내용들을 담을 것인지에 대한 세부 내용을 굉장히 세심하게 계획들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건 연구 참여해주신 특수교사 선생님들께서 직접 작성한 스토리보드의 예시 자료인데요. 어떤 기대행동을 어떤 식으로 구현을 할 것인지에 대한 각각의 컷을 나누어서 거기 안에 직접 그림을 막 그리시면서 자세하게 이제 내용을 구성해 주셨습니다. 그런 단계를 거친 다음 이제 전문가들의 내용 사당도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최종 스토리보드들이 제작이 되었고요. 앞에 이제 그림으로 손으로 직접 그렸던 그 내용들을 조금 더 보기 쉽게, 보기 편하게 PPT 안에 이제 어떤 식으로 화면이 구성되었으면 좋겠는지까지 이제 이렇게 담게 되었고요. 화면을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이 안에서 아이들의 상호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BGM이나 자막 이런 내용들은 어떤 것들이 나오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까지 자세하게 저희들이 정교화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네, 그 후에 이제 20 쪽에 메타버스 이런 교육 콘텐츠를 개발하는 업체와 이렇게 연결이 되어서 협업을 통해서 융합 연구가 이루어진 것이지요. 그걸 기반으로 그래픽 및 디자인 전문가들과 협업을 통해서 교육 콘텐츠가 실제로 이렇게 왼쪽에 있는 그 내용들을 이제 실제 우리가 정말 볼 수 있도록 이렇게 그 화면 안에서 메타버스 화면 안에서 구성을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거 할 때마다 뭐 포럼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한 3회 이상 이제 이분들이 이제 개발자분들이시거든요. 같이 줌을 활용해서 활발한 의견 나눔을 통해 정교화시키는 과정들을 계속 연결해 갔습니다. 그리고 현장 교사 그리고 특수교육 전문가 집단 중심으로 해서 지속적인 피드백들을 끊임없이 받고 또 끊임없이 수정을 하고 그래서 이제 직접 개발자분과 굉장히 많은 상호작용들을 수없이 거친 것을 통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가 개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뭐 이렇게 피드백들을 공통적으로 나온 피드백들을 뭐 이렇게 청각적인 자극 그리고 시각적인 자극을 좀 확실하게 제공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음량을 뭐 조절하는 그런 설정적인 부분이나 이제 이렇게 저희가 보면은 중간에 이렇게 질문들이 나오는데 그 질문들도 이렇게 커서 올리면 음성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등등의 되게 현장에서 정말 사용해 보시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하시는 분들 선생님들의 의견이 굉장히 소중했어요. 그래서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의견을 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저희가 개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은 총 그래서 4가지 상황에 맞추어서 4가지의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가 개발이 되었는데요. 이것은 실제 구현한 모습의 화면을 캡처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 처음 상황 1에 대한 콘텐츠 실행 모습인데 보통 이렇게 화면이 나오면 위에 이렇게 미션 문항이 있고 이 사회성 기술을 익히는 것을 이제 올바른 인사말을 고르는 거, 뭐 말을 고르는 거 등등에 대한 퀴즈 형식으로 이렇게 선택할 수 있게끔 나오게 되고, 뭐 잘못 누르게 되면 다시 생각해 보라는 말과 함께 힌트도 나오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현이 되고요. 그 안에서도 이제 우리 학생들이 직접 마우스나 그리고 그 이동키를 가지고 이렇게 활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쉽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는 곳곳마다 이동 안내선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콘텐츠에서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부분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아이들이 이렇게 가다 보면 다른 곳으로 가거나 시점이 달라지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카메라 버튼을 누르면 다시 시점이 초기화되어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가 될 수 있게 콘텐츠들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잠시 밑으로 내려갈게요. 네. 밖에서도 저희가 볼 수가 있지만 네, 실제 이제 나오는 모습을 조금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배경 음악이 나오는데 여기 설정에 가시면 음량 버튼도 조절해서 음량도 조절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종료 버튼이고 이걸 누르면 도움말이 나와서 네, 이런 식으로 어떻게 이걸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 이게 미션이죠. 인사말을 고르는. 내가 직접 누르면 반응형으로 아이가 정말 인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하나의 미션이 끝난 거예요. 단계별로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왼쪽에 나의 미션이 쭉 있고 유도선을 따라서 키보드에 있는 이동키를 이용해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이렇게 인사말도 고르기도 하고요. 옷을 정리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 옷 다 정리하고 나서 이번에는 양말 정리하는 단계입니다.
아이들이 마우스 클릭을 해서 직접 이렇게 마우스로 움직여서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잘했어요. 이제 손을 씻어 가볼까요? 네. 학용품 정리하는 것도 있고요. 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단계가 끝나게 되면 이제 오늘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정리하면서 한 번 더 정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개발된 교육 콘텐츠들을 가지고 이번엔 사용성 평가를 얼마 전에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 개발된 메타버스 기반 교육 콘텐츠들을 이렇게 메타버스와 관련된 경험들을 많이 하신 선생님들 14분을 파일럿으로 우선 섭외를 통해서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려서 사용성 평가를 받게 되었고요. 모집 기간은 뭐 한 2주 정도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용성 평가를 하기 위해서 사용성 평가지를 우선 개발을 했는데요. 선행 연구들을 기반으로 해서 1차 질문지를 완성을 하고 그 다음에 내용 타당도를 점검받아서 그 점검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 질문지를 완성해서 이번엔 좀 간단하게 사용성 평가를 해보았습니다. 개발된 사용성 평가 항목들은 총 4점 척도로 되어 있고 영역이 인터페이스 영역, 그래서 얼만큼 조작이 용이한가, 뭐 가독성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먼저 활용하고 체크하실 수 있게끔 했고, 그다음에 교사학습 지원, 그래서 교사학습 전략으로서 어떤지, 그리고 이게 아이들에게 정말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한 내용, 그리고 기술 지원에서는 플랫폼의 접근성이 얼만큼 용이한지, 그리고 기술의 안정성 부분에서 질문지를 구성해서 그것들로 사용성 평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26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진 평가지였고, 이 내용은 평가 결과인데요. 연구 참여자 배경 정보들은 이렇고요. 뒤쪽에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용성 평가 결과 제가 3점이면 동의였었거든요. 척도 기준에서. 근데 대부분 전체적으로 보시면 모두 3점 이상으로, 그래도 이제 그 교육 콘텐츠들을 가지고 선생님들께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동의를 많이 해주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 여기서 되게 의미 있었던 것은 효과성 부분의 결과가 가장 높았었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우리 아이들에게 이런 교육 콘텐츠들을 직접 수업에서 활용하셨을 때 되게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좀 인정을 해주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또 기타 의견에서 이렇게 일반 비장애 학생들 위주가 아닌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 우리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이런 콘텐츠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면 좋겠고, 이제 개발된 부분에 대해서 기술적으로나 어떤 내용적으로나 계속 발전해야 될 부분은 있겠지만은, 그래도 이런 것들이 연구되고 있고 개발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에 굉장한 큰 관심과 그리고 반가움을 표현해 주셔서 연구를 하는 저희들도 굉장한 뿌듯함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A 특수학교에서 직접 첫 번째 있었던 아까 집에서 돌아온 뒤에 이제 그 정리하는 그 상황을 가지고 물건 정리하기 단원에서 일상생활 교과 영역에 물건 정리하기 단원에서 직접 이렇게 수업 계획서를 짜시고 이 메타버스 콘텐츠를 활용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 주셨었어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지도안으로 이제 소개해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지를 가지고 직접 수업을 해 보셨는데, 아이들이 우선 학생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으셨고, 또 이게 생각보다 아이들이 잘 접근해서 조작을 잘 하더라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실제 잘하고 있는 모습도 사진 찍고 영상도 주시고 하셨었는데, 사진만 몇 장 가지고 와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런 메타버스 교육 콘텐츠를 개발을 하면서 우선은 이제 이게
메타버스다 보니까 직접 하는 것이 아니다 보니까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사회성 기술 내가 원하는 때에 얼마든지 반복적으로 연습할 수 있다라는 것에 굉장한 큰 사회성 기술 향상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게 교육과정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아까 수업 시간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해주셨던 것처럼 학교 교과 수업 시간 안에 삽입을 해서 얼마든지 수업에 대한 경제성이나 효율성을 좀 높일 수 있겠다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 나머지 마지막 마무리 작업들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마지막 작업들은요, 지금은 이렇게 제가 가지고 있는 것에서만 제가 가지고 있어야지만, 파일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실행을 해볼 수 있는데, 이제는 저희 교육 콘텐츠들을 모아서 어떤 사이트 안에 저희 연구 성과물들을 모아놓는 사이트 안에 이제 탑재해서 얼마든지 어디서든지 활용할 수 있게끔 하는 걸 목표로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콘텐츠와 그리고 이에 대한 이 네 가지 상황에 대해서 아까 전에 수업 지도안이나 수업하는 것들을 한 가지 상황에 대해서만 보여드렸는데 그 네 가지 상황에 대한 예시들이 다 마련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사학습 가정안이나 뭐 활동 자료들 그리고 매뉴얼 이걸 또 활용을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셔야 되니까 그런 매뉴얼까지 이렇게 다 정리해서 집대성해서 이제 정리된 어떤 책으로 엮어서 이제 준비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저희 연구소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면 나중에 이 콘텐츠에 대한 내용들도 그 홈페이지 안에서 받아보실 수도 있고 또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교육 콘텐츠를 위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바른 행동을 배우고 익히는 데 있어서 좀 더욱더 힘써야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네, 열심히 연구에 더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